요즘 말하고 나서 더 피곤해지지 않으셨나요? 분명히 할 말이 있어서 했습니다.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거짓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그냥 가만히 있을 걸. 괜히 말했나? 이런 생각이 밤까지 따라왔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인데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남는 경험. 분명히 맞는 말인데 왜인지 후회가 되는 경험.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말하고 나면 그만이었습니다. 할 말은 해야지. 솔직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말 한마디가 괜히 오래 남습니다. 말 한마디가 괜히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말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 체력이 없어서일까요? 관심이 줄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말을 해봤자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을 해봤자 오히려 내가 더 피곤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60년을 살아오시면서 수없이 말해오셨습니다. 설명하고, 증명하고, 이해시키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허탈함이었던 적이 많으셨을 겁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더더욱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것이 좋은 말들. 그 말들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나쁜 말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나를 더 피곤하게 만드는 말들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무거워집니다. 예전에는 가볍게 했던 말이 지금은 무겁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쉽게 했던 말이 지금은 하기 전에 망설여집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오랫동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 말해봤자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믿었습니다. 말하면 알아듣겠지. 설명하면 이해하겠지. 이야기하면 달라지겠지. 그래서 열심히 말했습니다. 가족에게도 말했습니다. 친구에게도 말했습니다. 직장에서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60년을 살아오시면서 알게 되셨을 겁니다. 말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대는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상대는 자기 방식대로 합니다. 내가 아무리 말해도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이 무거워진 것입니다. 두 번째, 말하고 나서 더 허탈해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할 말이 있어서 했습니다. 억울해서 말했습니다. 서운해서 말했습니다. 이해받고 싶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하고 나니 더 허탈했습니다. 상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는 그냥 듣고 넘겼습니다. 설명했는데 더 외로워졌습니다. 말했는데 바뀌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말이 무거워진 것입니다. 세 번째, 말 속에 담긴 내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말 속에는 내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해받고 싶은 마음, 증명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말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말하기 전에 망설이게 된 것입니다. 슈조펜하우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생각보다 욕망을 많이 드러낸다. 우리가 하는 말 속에는 우리도 모르는 욕망이 담겨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 이해받고 싶은 욕망, 상대를 바꾸고 싶은 욕망.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말하고 나서 더 허탈해집니다. 60년을 살아오시면서 이것을 몸으로 아셨기 때문에 말이 무거워진 것입니다. 그것은 예민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로워진 것입니다. 말로 인해 다쳤던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한 말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 경험, 내가 한 말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진 경험 있으신가요? 저도 있습니다. 분명히 맞는 말이었습니다. 분명히 해야 할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하고 나니 관계가 어색해졌습니다. 상대는 서운해했습니다. 나도 후회가 됐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걸. 굳이 말할 필요 없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억울해서 말했습니다. 설명하고 싶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오해가 생겼습니다. 설명하려다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말하려다가 더 멀어졌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말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다는 것을.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말로 자신을 방어하려다 더 다친다. 우리는 말로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말로 자신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말로 자신을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우리를 더 다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설명하려다가 오해가 생기고, 방어하려다가 더 공격받고, 이해시키려다가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하기 전에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을 해야 할까?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소심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험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입니다. 나의 고단함을 증명하려는 말.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도 쉬운 게 아니었어.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될까요?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60년 동안 살아오셨습니다. 쉬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고단했습니다. 버텼습니다. 그 고단함을 누군가 알아줬으면 합니다. 그 힘듦을 누군가 인정해줬으면 합니다. 그래, 내가 힘들었구나. 그래, 내가 고생했구나. 이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 말 속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는 대부분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도 힘들어. 누가 안 힘들어? 그래서 내 고단함을 말했는데 상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비교가 시작됩니다. 나도 이만큼 힘들었어. 내 사정도 알아줘. 서로 힘든 경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위로받기는커녕 더 허탈해집니다. 괜히 말했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 더 외로워집니다. 슈로펜하우어식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고단함을 증명하려는 말. 그것은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상대는 내 고단함보다 자기 고단함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은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교만 남습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명하려는 순간 비교가 시작된다. 내 힘듦을 설명하면 상대는 자기 힘듦과 비교합니다. 내 고단함을 말하면 상대는 자기 고단함을 꺼냅니다. 그러면 위로는 없고 비교만 남습니다. 그래서 상담가로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하고 싶었던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60년 동안 힘들게 살아오셨습니다. 누군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해도 인정받지 못한다면, 더 외로워진다면,
이제는 굳이 말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힘들었다는 것, 당신이 고단했다는 것, 당신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남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 말입니다. 자식이나 가족을 평가하는 말.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아들은 원래 좀 그래. 우리 며느리가 성격이 그렇더라고. 우리 딸은 내 말을 안 들어. 남편이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될까요? 서운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서운합니다. 기대만큼 해주지 않습니다. 연락도 자주 안 합니다.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듭니다. 사위가 마음에 안 듭니다. 배우자에게도 서운합니다. 평생 같이 살았는데 내 마음을 몰라줍니다. 그 서운함이 쌓여서 평가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아들은 원래 좀 그래. 이 말 속에는 서운함과 실망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입 밖에 내고 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가족 이야기는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말하면 퍼집니다. 저 집 아들이 그렇다더라. 저 집 며느리가 그렇다던데. 그러면 결국 자식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 됩니다. 가족 전체가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말한 본인도 후회합니다. 괜히 말했네. 가족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니었는데. 서운해서 말했는데. 결과는 더 불편해집니다. 슈조펜하우어식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가족을 평가하는 말. 그것은 서운함을 표현하고 싶은 욕망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가족의 행동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평가해도 자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며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평가한다고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관계만 나빠집니다. 그래서 상담가로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서운한 마음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생 희생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으면 서운합니다. 그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서운함을 말로 평가하면 관계가 더 멀어집니다. 가족은 평가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는 평가하는 말 대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방법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서운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관계는 유지됩니다. 그것이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말입니다. 내 인생을 합리화하려는 말.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더 안 좋았을 거야.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 그래도 나는 잘 살아온 거야.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될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60년을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선택은 잘한 것 같고 어떤 선택은 후회됩니다.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어땠을까? 다른 선택을 했으면 더 나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합리화하게 됩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 이 말로 자신을 안심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말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는 대부분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랬구나. 관심 없습니다. 내 인생 이야기는 나에게는 중요하지만 남에게는 그냥 남의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설명해도 상대는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더 허탈해집니다. 내 인생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네.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합리화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나? 내가 뭘 변명하는 거지?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한 것 같아서 더 찜찜해집니다.
슈조펜하우어식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인생을 합리화하려는 말. 그것은 불안을 덮으려는 욕망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남에게 설명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남이 그래, 내가 잘했어 라고 말해줘도 마음속 불안은 그대로입니다. 불안은 남이 해결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가로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과거 선택에 대한 불안,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60년을 살면서 모든 선택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후회되는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남에게 설명해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합리화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 내가 최선이었다. 이 말을 남에게 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해주세요. 남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당신이 스스로 인정하면 됩니다. 네 번째 말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설명하는 말.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저 집보다는 우리가 괜찮아. 나도 저 정도는 해. 그래도 나는 저렇게까지는 안 살았어.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될까요?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신감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살아온 건가? 내 인생이 괜찮은 건가? 이런 의문이 들 때 남과 비교하게 됩니다.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을 보면 조금 안심이 됩니다. 그래, 나는 저것보다는 낫지. 이 비교로 자신을 위로합니다. 하지만 말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나보다 못 사는 사람도 있지만 나보다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래를 보며 안심했다가 위를 보며 초라해집니다. 비교하면 끝없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하는 말을 하면 듣는 사람도 불편합니다. 저 사람 남 얘기하네. 비교하면서 사네.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나도 불편하고 상대도 불편해집니다. 슈조펜하우어식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비교는 끝없는 고통입니다. 내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은 나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난한 사람과 비교하면 부자가 되고 부자와 비교하면 가난해집니다. 비교하는 한 영원히 평온할 수 없습니다. 슈조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교는 부자에게도 고통을 준다. 비교하면 아무리 있어도 부족합니다. 비교를 멈춰야 평온합니다. 그래서 상담가로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신감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비교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제는 비교하며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 정도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말입니다. 이미 끝난 일을 다시 꺼내는 말.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내가 그랬잖아. 예전에 그 일 기억나?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일은 아직도 잊히지 않아.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될까요? 아직 마음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상처받은 일, 과거에 억울했던 일, 과거에 서운했던 일, 그것이 아직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잊히지 않습니다.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그래서 다시 꺼내게 됩니다. 그때 그 일 말이야. 이 말 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얘기 또 해? 그건 옛날 일이잖아. 이제 좀 잊어. 상대는 귀찮아합니다. 내가 아무리 말해도 상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왜 자꾸 과거 얘기를 해? 피곤하게.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말한 본인도 더 허탈해집니다. 말해봤자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말한다고 그때로 돌아가서 바꿀 수 없습니다. 슈조펜하우어식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과거를 다시 꺼내는 말. 그것은 지나간 일을 통제하고 싶은 욕망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를 꺼내봤자 상대만 불편하고 나만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상담가로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는 것 당연합니다. 60년을 살면서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직 마음이 풀리지 않은 것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관계는 유지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덜 힘들어집니다. 과거는 과거에 두어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고단함을 증명하려는 말, 자식이나 가족을 평가하는 말, 내 인생을 합리화하려는 말,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설명하는 말, 이미 끝난 일을 다시 꺼내는 말. 이 말들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나쁜 말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나를 더 피곤하게 만드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알고 있어도 참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억울함이 올라올 때, 서운함이 치밀어 오를 때, 외로움이 사무칠 때, 말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 당연한 것입니다. 60년을 살아오셨습니다. 말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표현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말하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보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면 내가 편해질까? 이 말을 하면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 이 말을 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해야겠다 싶으면 하시면 됩니다. 다만, 결과에 대한 기대를 낮추시면 됩니다. 말해도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해도 이해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말하시면 허탈함이 줄어듭니다. 슈조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회피 없는 선택이다.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은 선택입니다. 말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말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말이 줄어드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할 말이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말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하는 것이 피곤합니다. 굳이 말해야 하나? 그냥 가만히 있자.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혹시 그런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지시지는 않으셨나요? 나는 왜 이렇게 말수가 줄었을까? 내가 우울한 건가? 내가 의욕이 없어진 건가?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 줄어든 것. 그것은 우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욕 상실이 아닙니다. 말이 줄어든 것. 그것은 지혜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슈조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혜는 표현이 아니라 절제에 가깝다. 젊었을 때는 표현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것.
할 말은 하는 것, 속에 담아두지 않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울 때가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말을 절제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말이 줄어드셨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내가 예민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을 가려야 할 나이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말을 나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해왔습니다. 이제는 말이 줄어도 괜찮습니다. 침묵이 더 편안합니다. 침묵이 더 지혜롭습니다. 나이가 들면 꺼내지 않는 것이 좋은 말들. 그 말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인생이 어땠는지, 이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남이 이해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 자신이 알면 됩니다. 당신 자신이 이해하면 됩니다. 말이 줄어든 것. 그것은 지혜에 가까워졌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말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로 이해시키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조용히 지내면 됩니다. 그것이 나를 편하게 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이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 침묵이 더 나를 편하게 한다. 말이 줄어든 건 지혜로워진 것이다. 나는 충분히 말해왔다. 이제는 조용히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편안하게 주무세요. 당신의 침묵을 응원합니다.